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 이슈 영상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8일자 오후 3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핫한 땅 투자는 열심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상당히 궁금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조금 찾아볼까요? 네이버에서 LH 검색을 해봤거든요. 쭉 나오네요. 조선비즈에서는 LH 직원 땅 투기 정기조사를 준법 감시관 뜬다 썼고요. YTN에서는 내부 정보 이용 땅 투기 LH 현직 직원 구속 이렇게 떴네요. 이렇게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로 아주 고급진 정보를 이용해서 아주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불공정한 행위들은 이제 없어졌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퇴임 이후에 살 사저 의혹은 일단 불법적인 농지 취득은 아닌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수사를 해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관용차를 이용해서 아무런 정보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조사를 한 해가 있었죠. 그런데 어제 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한 말이 좀 논란이 됐어요. 언론상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본 거는 성창경 TV에서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창경 TV를 많이 봅니다. 제가 만든 영상에서 혹시 성창경 TV가 궁금하신 분은 구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뉴스들이 빠르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거의 속보 형식도 많이 나오고요. 아주 정보가 뛰어난 곳입니다. 가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채널은 제가 지금 이 사회에 돌아가는 뉴스 그리고 강미연 TV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에서 외신 소식을 전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고 제가 제 나름대로 저만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제 채널이니까요. 제 마음대로 정리를 해드리는 곳이거든요.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나름 재밌습니다. 저의 생각을 듣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요. 제가 일주일에 많으면 3개, 적으면 2개 정도의 꾸준하게 한 편씩은 계속 올릴 생각이거든요. 혹시 저에 대한 생각을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를 바탕으로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그 말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나라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이름 좋은 그런 듣기 좋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한마디로 사회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한 낮은 단계 공산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단계를 조금씩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이 단계가 낮은 단계 연방제지만 이게 중간 단계 연방제로 금방 갈 수 있고요. 이 중간 단계 연방제가 조금 더 발전을 하면 높은 단계 연방제가 돼요. 사회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지금 자유를 점점 빼앗기고 있죠.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나 이런 정부 정책에 있어서 살 수 있는 정책이 없으면 살아남기 이제 힘든 세상이 됐어요. 우한 코로나라는 질병이 와서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가 양산이 됐어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힘들어가는 과정 코로나19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낮은 단계 연방제의 그 발전에서 끝이 바로 김정은의 북한 사회입니다. 아마 가면
낮은 단계, 높은 단계 연방제 여기 되면 나중에 가서는 북한하고 합쳐지는 과정을 가지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세대에는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요, 시위가 없어요. 반정부 투쟁, 현 정권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를 하면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상낙원이 됩니다. 국민들은 힘들어도 대외적으로는 여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지상낙원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시위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화염병 들고 북한에서 투척을 하면은 거기서 총을 쏘면서 다 죽어요. 모든 재산은 다 몰수가 됩니다. 몰수가 되고 그 가족도 전부 낙인이 찍혀요.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를 직접 겪어본 사람하고 책으로 배운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 이해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공산사회에서는, 이 사회주의에서는 상대방이 없습니다. 나랑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그러면 죽어요. 꼭 편을 갈라요. 이 사람들은 나의 말을 수긍하지 않으면 일단 죽입니다. 북한에서 정치는 반대는 죽음이에요. 살벌하죠. 근데 이런 거는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이 시간 이전에 이런 거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안 좋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깨어난 경우에, 지도자가 깨어나서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는 그런 아주 좋으신 착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유를 주었죠. 그래서 그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낮은 단계 연방제는 다시 그 억압받는 사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김진욱 공수처장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공수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관들은요, 선관위를 마찬가지고요, 중립이 되어야 돼요. 근데 중립이 안 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버리면은 이건 사회의 재앙이에요. 조국, 윤미향, 추미애도 있었고,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지만 불법을 많이 저지르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갔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못 벌게 하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돈을 벌게 묵인해 줍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였죠.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30년간 삥을 뜯었죠. 근데 살벌한 일이 있어요. 거기 윤미향 재판관이 음식점인가요? 죽었어요. 오, 무섭죠. 죽었습니다. 재판관이 음식점에서 죽었는지 화장실에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근데 이게 뉴스에 그렇게 크게 안 다뤄지더라고요. 한번 나오고 말던데요. 수사를 제대로 해서 범인을 잡았나 모르겠어요. 이게 없어요. 다시 공수처장으로 와서요, 여기는 중립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은 참 힘들게 돈을 벌어요. 그리고 잘 살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공기관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계층이 생깁니다. 계층이 생겨서 이 공수처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아주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어떤 수사를 들어와도 다 묵인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북한이 그래요. 김정은이 그럽니다. 김정은은요, 그냥 죽이면 돼요. 죽이면 되고, 나는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의 토지를 그냥 뺏고 재산을 몰수해도 다 괜찮은 거예요. 그 사법적인 처리를 안 받아요. 김정은. 우리나라도 이런 공수처가 만약에 특정한 사람의 호위 무사가 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불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용서가 돼요. 아니면 형량이 아주 낮아지거나 거의 무마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더 이상 평등은 없어요. 공정함도 없습니다. 공정함도 없고 평등도 없습니다. 특권만이 존재해요. 조국이 한 게 뭐냐면 특권이에요. 그의 딸은 아무런 공부를 안 해도 돼요. 학교에서 졸업장을 주고 장학금도 줍니다. 특권이요, 특권. 의사까지. 이게 바로 진정한 특권이에요. 조국이나 이 조국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봐요. 그런 특권은 당연한 거라고 봐요. 다른 사람을 하면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하지만 자신이 그것보다 더한 특권을 누려도 자신은 괜찮은 사람으로 다 포장을 하기 때문에 계층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국민들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이 계층 사람들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불법적인 일을 다 저지르더라도 이해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북한 사회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문재인은 편이 있어요. 어떻게 갈리냐면 우리 편하고 국민이 이렇게 편을 딱 갈렸어요. 우리 편은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우리 편을 말하고요.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로 이렇게 편이 갈렸어요. 공산주의 추종자와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이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낮은 단계 연방제를 가는 사람들이 국민들하고 항상 싸우는 데 이유가 있어요. 국민들은 적이에요.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야 되는데 자유를 알기 때문에 다 적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나는 문재인 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공산주의는 김일성 같은 경우도 정권을 잡고 자신에게 충성했던 모든 사람들을, 충성했던 사냥개를 다 잡아먹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쟁을 통해서 싸운 사람들은 살려주지만 그 외에 정치적으로 싸웠던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자유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6.25 전쟁에서 싸웠던 그런 혁문을 세운 사람과 정치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정치가들은 싹 다 숙청합니다. 그래서 다 죽이죠. 아마 99%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체제를 유지하는 원동력. 우리 김진욱 공수처장이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맡은 공수처는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표명을 한 거예요.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거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사람들을 위한 편이지 국민들을 위한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에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게 또 있었죠. 추미애도 있었고 조국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위선자가 많아요. 자기는 정의로운 척, 인권을 위하는 척 해서 얼마나 인권을 위했는지 외국인 인권까지 챙겨주는 인권 대통령이 있었어요. 인권 변호사가 있었죠. 인권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그것도 16대 2로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극한 사람을 전투 무술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좀 배우고 그 16대 2로 싸울 때 그 현장 전투 경험치 막 이런 거를 좀 배운 다음에 넘겼어야 되는데 그냥 다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죠. 분명히 인권 대통령인데 말이죠. 일단 살인을 16대 2로 싸워서 살인을 저질렀으면 좀 조사를 좀 하고 보내야 되는데 조사를 좀 안 하고 보냈어요. 한 사람의 인권은 일단 우리 인권 대통령하고는 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지금 위험한 순간에 있죠. 이 시기가 잘 지나가야지 발전합니다. 않으면 난감해지죠. 이렇게 위선자가 있는 부류가 있어요. 이 위선자들은 사실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정의로운 사람하고 위선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위선자는 정의로운 사람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우리 함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각계 각층 각종 직업 다 뭉칩니다. 근데 거기서 위선자들은 정의로운 척해요. 자신의 생활은 하나도 정의롭지 못한데 국민들한테 표를 받기 위해서 정의로운 척을 합니다. 이 정의로운 척을 해야지 우리 국민들은 언론에 비춰진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포장이 됩니다. 근데 실상은 완전 반대죠. 우리 국민에겐 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들은 다 해요. 국민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신들은 다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그래요. 걔는 맛있는 것도 잘 먹고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다 가고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모든 생활은 김정은은 다 누려요. 그런데 거기 있는 밑에 국민들은 그걸 못 누리고 나만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자기만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개구리와 가지입니다. 이 위선자하고 정의로운 사람은요,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이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 위선자인데 기회주의자다.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는 아닌 것 같냐? 위선자예요. 그들은 그냥 위선자입니다. 기회주의자라도 그 사람들은 나라를 없애진 않거든요. 체제를 없진 않아요. 그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자신만의 그 방식으로 살아남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기회주의자는 아니에요. 기회주의라는 자라는 건 자기가 그 현실에 처한 그 상황에서 잘 대처를 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안 좋게 말하면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고 좋게 말하면 생존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북한인 공산주의로 넘어가 버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기회주의자는 없어요. 그냥 죽어요. 거기는 기회주의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르면 죽여요. 그냥 북한 체제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맞춰서 생존력을 발휘하면 그게 죽음이에요. 거기는
그냥 위선자예요. 의사들 특권을 가진 위선자예요.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기회주의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생존력이 꼭 필요합니다. 북한에서는요, 생각을 바꾼다는 건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북한에는 기회주의라는 게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만 기회주의자가 있고, 공산주의에서는 기회주의자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주의, 생각을 바꾸는 순간 죽어요. 거기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낙인을 찍혀서. 위선자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권력을 잡아야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윤 총장님은 정의로운 사람이세요. 이 위선자들이 멋있었단 말이에요. 되게 멋있게 보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나랑 같은 부류의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담을 한 거죠. 그런데 조국 사태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단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위선자는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한 위선자들은 절대로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정의로운 척 가면을 썼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국민을 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김정은을 보면 돼요. 김정은은 국민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을 원해요. 총장님은 그런 위선자 집단에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낮은 단계 원방제에서는 윤 총장님과 같이 생각이 올바르고 올곧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게다가 또 자유도 알고 있어요. 더 싫어해요. 김정은은 자유를 알고 있던 거 하나만으로 우리 공무원을 총살시켰어요. 배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부표 위에인가요? 총 맞아 죽었죠. 그리고 불살라졌죠. 그 이유가 자유를 알고 있으니까요. 자유를 알고 있으면, 자유를 알면 북한에서는 죽음이에요. 이렇게 윤 총장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었어요. 생각이 올곧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길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게 특권을 가진 사람만을 위한 특권 집단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변화되셨죠. 그래서 믿어도 됩니다. 윤 총장님에 관련 서적 내용에서 그런 게 이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였던 문재인, 그 사람을 되게 정의롭게 본 거예요. 그 정의로워 보일 때는 당연히 문재인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착각을 했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랬던 사람이 바로 윤 총장님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던 이 권력 비리 부패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눈을 감아준 거죠. 윤 총장님하고 절대로 함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위선자 집단이라는 거를 윤 총장님은 알아버렸던 거죠.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적시합니다. 20몇 번인가를 적시합니다. 이 못된 짓의 모든 근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가 됐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루고 나면 윤석열 총장님 같은 정의로운 사람은 숙청 대상입니다. 살려두면 안 돼요. 정의로운 사람이니까요. 공산주의하는 완전히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면 수많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다 숙청이 되게 돼 있어요. 본인은 속았을지 모르지만 속아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위선자들하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다 시간별로 그냥 죽이면 억울하니까 다 제목을 하나씩 이마에 붙여서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분들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이 위선자들하고는 정의로운 사람은요, 물과 기름이에요. 그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김일성 같은 경우는 다 죽였죠.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다 씌워가지고 다 죽였죠. 그게 숙청이라는 거예요. 뭐 나는 무조건 김일성 편이라서 절대 충성을 했으니까 나는 안 죽이고 나는 포상을 줄 거야 라는 생각은 착각이죠. 김일성은 그렇게 안 생각하고 있죠. 요들은 어차피 나중에 적이 돼요.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체제가 유지가 안 됩니다. 다옹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요.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다옹이 팬입니다. 박송 연예인분도 힘을 내시고 일단 살아 계시잖아요. 그럼 그건 다행이고요. 힘내셔서 다옹이와 함께 잘 사셨으면 합니다. 박송 형님은 박송 연예인분의 도덕적으로 쁜 사람처럼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할 거예요. 힘들 건데요. 잘 이겨내실 거라고 봅니다. 다옹이 같은 경우는 진짜 저희 집 양이도 있는데 다옹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 양이는 난리가 납니다. 다옹이처럼 산책을 가고 싶어도 고양이들은 이렇게 막 뭘 억압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멈추라고 옷 입히는 거
그런 거 싫어하는데 다홍이는 그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다홍이 영상은 항상 보고 좋아요를 다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박수홍, 다홍이 화이팅! 야당이 단일화되었어요. 야당이 단일화되었는데 합쳐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자신들이 잘해서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기존에 있던 흔히 탄핵파라고 하죠. 탄핵파에서 움직여서 만약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들이 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그 착각 속에서 우리 내부에서 어차피 그 내부의 인재가 뻔해요. 탄핵파 부르는 사람들이 거기 내부 인재거든요. 예전엔 안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에 있었어요. 근데 다 쫓겨났어요. 공천을 못 받고 다 쫓겨났어요. 김종인이 다 쫓아냈죠. 김종인이 다 쫓아냈어요. 모든 인재를 다 쫓아냈어요. 다시 말하지만 모든 인재를 김종인이 다 쫓아냈습니다. 국힘이 다시 잘 되려면 쫓아낸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전 국민 비호감인 그런 탄핵파의 주도하에 국힘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3당으로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국힘인 이대로 가봤자 변하는 게 없어가지고 대통령으로 뽑아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인재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전에 사람들이 있었을 때가 인재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인재가 없죠. 인재라고 볼 수 있는 분도 우리 국힘에 존재를 해요. 몇 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별로 목소리를 많이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냥 없다고 봐도 돼요. 인재가 있는데 소리를 못 내면 뭐 있으나 마나 하죠. 국민들은 지켜봐야 돼요.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힘들겠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힘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오세훈 시장 혼자 대통령으로 나가기 위해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막아버리면 그건 독이 될 겁니다. 진짜 큰 독이 됩니다. 이번 대선은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오세훈 시장님도 국힘에 있고 자신이 잘 해가지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뭉치셔야 돼요. 그래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윤 총장님한테 러브콜을 계속 보내서 오시게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다 받아주셔야 돼요. 전사분들만요. 또 막 이상한 사람들 말고요. 전사분들을 다 받아주셔야 돼요. 쫓겨난 전사분들이요. 그러면 필수입니다. 필수. 질 수가 없어요. 다음 대선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느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잘 되려면 겁내지 마시고 쫓겨난 인재들을 다 받아주세요. 윤 총장님도 계속 글을 보내시고 해서 다 받으시고 그분들한테 정치를 배우세요. 제가 볼 때 김종인한테 정치를 배우는 건 자살행위고요. 쫓겨나신 인재들에게 정치를 배우시는 게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야당은 꼭 단일화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라는 걸 깨우쳤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만약에 욕심을 너무 부리시지 않고 했으면 합니다. 모든 인재를 다 받아들여서 하세요. 어차피 오세훈 시장님도 지금 열심히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떤 누구를 받아들여도 가능성은 제일 높을 수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국민의힘 안에서 용광로가 되어야 돼요. 그 용광로 안에서 단련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합니다.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특정 계파에 대한 그쪽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생각이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다 함께 다 받아들이시고 윤 총장님은 꼭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니면 통합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윤 총장님만 받아들인다는 그런 파악은 하지 마시고요. 국민의힘이 용광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다 이렇게 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를 대책을 하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4년간 계속 했으니까요. 한 5년쯤 되면 아마 청년들 일자리를 또 책임지라고 또 한 두세 번 더 강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는 진짜 멋있게 해요. 막상 결과를 보면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무능력합니다. 운동권이 이렇게 무능력한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직접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청년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잘 되겠죠. 이것도 쇼를 해가지고 이것도 혹시 박영선처럼 일자리 클리어가 되면 안 되는데요.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합니다. 오늘의 경제는 아직도 달걀을 하나밖에 못 먹는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좀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구독자가 한 명씩 늘 때마다 힘이 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